이번 시간에는 6장 5절 행렬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렬 지수함수라는 것은 무한급수의 형태를 그 변수를 정방행렬에 응용한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무한급수 몇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클로린 급수, 즉 테일러 급수의 특별한 형태지요. a라는 값을 0으로 준 그런 테일러 급수를 맥클로린 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맥클로린 급수를 몇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을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fx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면 그러면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0에서 x가 0일 때 0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되지요. 자, 그럴 때 그런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fx의 맥클로린 급수라고 부르는 그런 급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것을 n을 0부터 무한대까지 바꿔가면서 전개를 해보면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개했을 때 f0 플러스 f 프라임 0 곱하기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항이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이게 일반항이죠. 해서 이렇게 무한히 더해 나가면 됩니다. 예, 이 급수를 fx의 맥클로린 급수다 이렇게 부르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함수 3개의 맥클로린 급수를 소개를 할게요. 이에 x승의 맥클로린 급수하고 sin x라는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하고 코사인 x라는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 이 3개의 맥클로린 급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처럼 실수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각각의 함수는 그 맥클로린 급수하고 사실은 같아요. 이렇게 같은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해볼게요. 2의 x승은 그 맥클로린 급수하고 같은데 그 맥클로린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이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히 더해 나가면 돼요. sin x도 그 맥클로린 급수하고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요.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전개하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sin x의 맥클로린 급수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sin x하고 같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도 코사인 x하고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요. 그 맥클로린 급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보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x의 6승 플러스 8 팩토리얼 분의 x의 8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3개 함수에 대해서 그 맥클로린 급수를 소개를 했고요. 그 함수들은 모든 x에 대해서 그 맥클로린 급수가 같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x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이다. sin 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이다. 코사인 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이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행렬 지수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의 x승이 그 맥클로린 급수와 같다라는 걸 봤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2의 x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하고 같아요. 이걸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 2의 x승과 이 무한급수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 이것이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 x를 여기 x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모로 바꿨다면 여기 x가 세모로 바뀌면 됩니다. 그렇다면 x를 a 곱하기 t라고 바꿔볼게요. t는 변수고요. a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 대신에 at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급수도 x 자리에다가 at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같아지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의 at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at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전개해 볼게요.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n이 0이면 0승은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1부터 가죠. 그래서 1 플러스 그 다음은 at, x자리에 at가 온 거고요.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at의 제곱 역시 x자리에 at가 온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 모양은 n 팩토리얼 분의 at의 n승, x 대신에 at의 n승, x 대신에 at를 갖다 놨으니까 x의 n승은 at의 n승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한히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모양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 모양에서 여기 1은 무엇인가의 영승하면 1이니까 이것을 A의 영승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이라는 걸 A의 영승으로 표현하면 여긴 A의 영승이 있고 그 다음은 A의 1승이 있어요. 그 다음은 AT를 제곱할 거니까 A 제곱이 나가서 곱해질 거니까 A의 2승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항에는 AT를 n승할 거니까 A의 n승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A의 n승 하는 모양을 앞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A의 0승 플러스 A의 1승 곱하기 T 플러스 A의 제곱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이 A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수 A라는 수는 A라는 것은 그냥 1 곱하기 1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 행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정방 행렬이 있어요. 행이 하나, 열이 하나짜리.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인데 정방 행렬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는 그냥 어떤 수 A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을 그냥 하나의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수를 그럼 행렬로 정방 행렬로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라는 수를 정방행렬로 확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원래 A라는 수는 1 곱하기 1 행렬이었는데 일반적으로 n 곱하기 n 행렬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떤 수 A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 급수로 생각한 것이 2의 AT승 이렇게 주어진 거였으니까 A라는 수를 A라는 행렬로 바꿔주면, 그러면 2의 AT승 하는 것은 2의 AT승 이렇게 행렬을 가지고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대문자 A로 쓴 것은 이제 정방 행렬입니다. 자, 그럴 때 2의 AT승 하는 것을 우리가 행렬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A라는 정방 행렬에 대한 행렬 지수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여기 숫자 A를 행렬 A로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똑같죠?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A의 영승하는 것은 우리 정방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A의 영승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예, A의 영승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계산을 위해서 영승은 이렇게 단위 행렬이다 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영승은 단위 행렬입니다. A가 n차 정방행렬이면 A의 영승은 n차 단위 행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차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걸 흉내내면 A의 영승은 행렬 A의 영승 이렇게 놓을 텐데 그건 단위 행렬이니까 I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A라는 수 대신에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오면 돼요. 전부 이렇게 가지고 오면 2의 AT승이 만들어지죠. 다시 가볼까요? 이제 행렬의 덧셈을 한 겁니다. I라는 단위 행렬 플러스 A라는 정방 행렬에 T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 우리 행렬의 스칼라 곱하는 것은 그 행렬의 모든 원소에 그 스칼라를 곱하는 거다라고 배웠죠.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A라는 행렬을 2번 곱하고요. 이건 행렬의 곱이 되겠죠. 행렬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2팩토리얼 분의 t제곱하는 스칼라를 곱한 거예요. 그 스칼라를 그냥 뒤에다 쓴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항이 A라는 행렬에 n번 곱하는 거듭제곱 그걸 쓰고요. 그럼 이 정방행렬이 계산되겠죠? 거기다가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더한 것. 자, 이렇게 만든 이 모양을 이쪽에 이렇게 행렬의 덧셈으로 표현된 것, 그것을 2의 AT승하고 표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행렬 지수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정방 행렬이면 행렬 지수함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지수함수는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때 그 정방 행렬에 대해서 행렬 지수함수라는 것은 A의 행렬 지수함수는 2의 AT승이라고 쓰고 2의 AT승은 이렇게 계산한다. 예, 이 식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행렬 지수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 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대각행렬 A가 있어요.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00, 0B0, 00C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이 행렬에 대해서 이 행렬에 대한 행렬 지수함수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대각행렬이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대각행렬은 정방행렬 중에서 이렇게 대각 원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행렬이 대각행렬이다라는 건 보이지요? 자, 그러면 금방 정의한 것처럼 행렬 지수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A의 거듭제곱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의 n승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A의 n승이 이렇게 대각행렬일 때는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건 다 그대로 0으로 두면 되고요. 여기 대각 원소만 n번 곱한 모양을 갖다 주면 돼요.
해서 A가 n번 곱해져서 A의 n승, B가 n번 곱해져서 B의 n승, C가 n번 곱해져서 C의 n승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A제곱만 가지고 확인을 해볼까요? A제곱을 계산하면 A를 두 번 곱한 건데 A00, 0B0, 00C 그리고 여기다가 A를 또 곱하면 A00, 0B0, 00C 이렇게 곱하게 됐죠? 우리 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여기 1행과 1열을 곱하면 이렇게 해서 A제곱, 나머지는 0이죠? 해서 A제곱. 1행과 2열을 곱할 때에는 A하고 0하고 0하고 B하고 0하고 0하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0이 되죠. 1행하고 3열을 곱해도 A하고 0하고 0하고 0, 0하고 C가 곱해져서 다 더해지니까 0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0이 아닌 수가 있는 위치와 열에서 0이 아닌 수가 있는 위치가 맞게 되면 값이 나오는 거고 안 맞게 되면 엇갈려서 0이 곱해지니까 전부 0이 되겠죠. 나머지 똑같아요. 그 다음 2행을 곱하면 2행과 1열 곱하면 0a, b 0, 0, 0 곱해서 다 더하면 0이죠. 그렇죠? 2행하고 2열을 곱할 때에만 두 번째 원소 길이가 b니까 b제곱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0이겠죠? 예, 3행도 마찬가지. 세 번째 원소가 0 아닌 수가 있을 때만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3행과 1열을 곱하면 전부 0이죠. 0과 A, 0과 0, C하고 0 곱하면 다 0이니까 더하면 0. 그렇죠? 예, 2열을 곱할 때도 마찬가지 0과 0, 0과 B, C와 0 곱해서 더하면 0이죠. 3행하고 3열 곱할 때에만 0과 0, 0과 0, C와 C를 곱해서 C제곱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을 하면 대각원소만 제곱이 됐구나 하는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승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n승을 하면 대각원소만 n승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n승을 이제 알았으니까 E의 AT승, A에 대한 행렬지수 함수를 구할 수 있죠? E의 AT승은 이제 항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위 행렬 처음에 쓰고요. 플러스 a라는 행렬에 t 곱한 거 플러스 a 제곱에 2 팩토리얼분의 t 제곱 곱한 거 플러스 점점점 해서 이렇게 일반항 a의 n승에 n 팩토리얼분의 t의 n승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항들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행렬인데 a가 3차 행렬이죠. 예, 3차 행렬이니까 이것도 3차가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3차 행렬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차 단위 행렬은 100, 010, 001이에요. 그렇죠. 이걸 써놓으면 되고요. a하고 t 곱하면 t는 끄집어낼게요. a는 그대로 똑같이 A00, 0B0, 00C죠.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 a제곱에다가 2팩토리얼분의 t제곱 곱할 건데 예, a제곱은 대각원소만 제곱 그렇죠? 일반항은 a의 n승과 n팩토리얼분의 t의 n승을 곱할 텐데 a의 n승은 대각원소만 n승을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차 행렬들을 다 더할 거예요. 행렬의 덧셈, 당연히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원소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1행 1열 볼까요? 1행 1열은 첫 번째 행렬 단위 행렬에서 1, 두 번째 행렬에서 a 곱하기 t, t를 곱해야 되니까 at. 그렇죠? 세 번째 행렬에서 a제곱하고 2 팩토리얼분의 t제곱 곱할 거죠? 해서 점점점 더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a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분의 t의 n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쪽에 다 0이니까 그렇죠? 예, 대각원소를 제외하면 다 0이에요. 그렇죠? 대각원소를 제외하면 다 0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0인 것들은 전부 더해봤자 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 행렬을 다 더하면 대각원소에 있는 것들만 덧셈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2행 2열의 원소는 B로 표현한 것들이죠. 1행 1열에 A로 표현한 것을 A 대신에 B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하고 같은 모양이 됩니다. 1 플러스 BT 플러스 B제곱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마찬가지 3행 3열의 원소는 C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ct 플러스 c제곱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지수함수 2의 AT승 이렇게 생긴 것 그곳에 맥클로린 급수지요. 그렇죠? 자, 여기는 x 대신에 AT가 와 있어요. AT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일행 1열의 원소는 2의 AT승이죠. 그렇죠? 2행 2열은 BT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BT승이죠. 3행 3열은 CT가 와 있어요. 그래서 2의 CT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행렬 지수 함수를 구했습니다. A의 행렬 지수 함수는 바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한급수를 이 값이 어떤 건지 어떤 함수인지 알고 있어야 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수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했어요. 예, 해서 이 A라는 행렬의 행렬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렇게 생긴 행렬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지수 함수를 구해라 하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A라는 행렬이 2차 행렬이고요.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금방 풀어봤듯이 행렬 지수 함수를 구하려면 A의 n승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A의 n승을 구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를 두 번 곱해 볼까요? A제곱. A제곱은 A하고 A를 곱할 거니까 0, 1, 마이너스 1, 0,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 곱해 보겠습니다. 1행하고 1열을 곱하면 이렇게 0, 1과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1행과 2열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0이죠. 그렇죠? 그 다음 2행과 1열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둘 다 0이니까 더하면 0이죠.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과 1이 곱해지고요. 0과 0이 곱해지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a제곱이라는 행렬을 구했습니다. a제곱은 보니까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1, 0, 0, 1은 단위 행렬이죠. 2차 단위 행렬. 그럼 이 행렬은 2차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워졌어요. a의 3승은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돼요. 근데 단위 행렬은 a하고 곱하면 그냥 a를 그냥 놔두지요. a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i가 a하고 곱해지면 마이너스 i a 하는 것은 마이너스 a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3승은 마이너스 a예요. 그렇죠? 그럼 a의 4승은 또 여기다가 a를 곱할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a제곱이 마이너스 i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 해서 i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의 4승이 단위 행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a의 5승은 어떻게 되나요? a의 5승은 여기다가 또 a를 곱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의 4승에다가 a를 곱할 텐데 a의 4승이 단위 행렬이 됐어요. a의 4승이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a를 곱하면 그냥 a가 되죠. 그렇죠? 해서 5승부터는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의 n승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 지수 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2의 AT승은 우리 모양대로 이 모양 기억하셔야 되죠? 단위 행렬 차수 맞추면 되고요. A가 2차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도 2차 플러스 AT 플러스 A제곱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 어떻게 돼요?
a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한 a의 n승을 다 대입하면 돼요. I 플러스 at 플러스 a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래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이렇게 점점 바뀌죠. 그렇죠? 3승은 다시 마이너스 a였고요. 그렇죠? 4승하면 단위 행렬이었고요. 5승하면 다시 a로 돌아오고요. 그렇죠? 예, 이걸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해서 써서 더해야 돼요. 직접. 단위 행렬은 1001이에요. 그렇죠? 예. a에다가 t를 곱하면 여기 a가 있으니까 t가 여기에 곱해지면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0이 곱해지는 건 다 0이고요. 1 곱하면 t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t 해서 at 하는 것은 전개하면 0t 마이너스 t 0. 그렇죠? 예,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 단위 행렬하는 것은 대각원소만 1이고 나머지 0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대각원소는 이수를 곱한 것에 마이너스. 그렇죠? 나머지는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i2에다가 2팩토리얼 분의 t제곱 곱한 것은 이렇게 되지요. 마이너스 2팩토리얼 분의 t제곱 0, 0, 마이너스 2팩토리얼 분의 t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이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승 항도 똑같이 써서 계산하면 3팩토리얼 분의 t3승 하는 거에 마이너스 a니까 여기 a에 부호 바꾼 거. 그러면 1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는 1로 이렇게 바뀐 것뿐이 없죠. 그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렇죠? 4승도 마찬가지. 4승은 단위 행렬이었으니까 예, 4승에다가 단위 행렬에다가 이 스칼라를 곱하면 대각원소만 이 스칼라, 나머지는 0. 그렇죠? 예,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1행 1열 원소끼리 이렇게 다 더하시고요. 1행 2열의 원소끼리 이렇게 다 더해서 1행 2열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2행 1열의 원소끼리 이렇게 다 더해서 예, 2행 1열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2행 2열의 원소끼리 전부 더해서 2행 2열에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행 1열의 원소 볼까요? 1행 1열은 1, 여기 0이니까 더할 거 없고요.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여기 0이니까 더할 거 없고요.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1행 2열 볼까요? 1행 2열은 0 더할 거 없고요. t 0 더할 거 없고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t3승 0 더할 거 없고. 그렇죠? 예,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2행 1열 볼까요?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t3승 점점점. 그렇죠? 2행 2열을 보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예,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 1행 1열은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플러스 점점점. 1행 2열은 t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t3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2행 1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t3승 마이너스 점점점. 2행 2열은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1행 1열과 2행 2열은 이건 코사인이었죠. 그래서 코사인 t. 그렇죠? 1행 2열은 이 값이 사인 t였죠. 그런데 2행 1열을 보니까 이것의 부호를 바꿔놨죠. 그러니까 2행 1열은 마이너스 사인 t. 그래서 이 행렬 지수 함수는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생긴 거지요. 어렵지 않죠? 예,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의 맥클로린 급수를 알아야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사인, 코사인, 예, 2의 t승,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세 개 함수에 대해서는 맥클로린 급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각각의 함수가 그 각각의 맥클로린 급수와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예, 2의 t승 또는 sin t, 코사인 t 이런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로 표현되는
그런 행렬 지수함수를 갖는 것은 답을 쉽게 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급수다 그러면은 그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규칙이 있으면 그 A의 n승을 계산해서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예, 그 정방행렬에 대해서 대각화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 대각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행렬지수 함수를 쉽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방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대각화 배웠죠?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각행렬 D가 존재하고 그리고 가역행렬 P가 존재해서 A라는 행렬이 P, D, P 인버스를 곱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라는 행렬이 대각화 가능인 행렬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행렬에 대해서 행렬 지수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행렬의 행렬 지수 함수는 E의 AT승이고요. E의 AT승은 우리 정의한 대로 단위 행렬 플러스 AT 플러스 A제곱 E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점점점 A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대각화를 했을 때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대각화 가능하면 A의 N승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간단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A의 N승이라는 것은 PDP 인버스를 N번 곱하는 거니까 결국 PDP 인버스를 N번 곱하면 이 곱한 이 순서에 대해서 P 인버스와 P가 맞붙어 있는 것은 역행렬이니까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죠. 단위 행렬 곱하면 다른 행렬하고 곱했을 때 그 행렬을 바꾸지 않으니까 단위 행렬은 곱하기해서 생략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P와 P 인버스가 연달아서 곱해졌을 때는 다 단위 행렬로 사라집니다. 곱하기해서. 그래서 n승의 효과는 D, 대각 행렬만 n승을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를 n승한 값은 PDP 인버스를 n승하면 되는데 이 결과가 양쪽에 P와 P 인버스를 곱해주고 가운데 있는 대각행렬 D만 n승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은 결국은 D의 n승에다가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하는 걸 곱해주고 양쪽에는 P와 P 인버스를 그냥 한 번씩만 곱하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A도 A의 제곱도 A의 n승도 다 이런 식으로 D를 한 번, D를 두 번, D를 n번 이렇게 곱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 놓으면 이렇게 바꿔 놓으면 결국은 전체가 왼쪽에는 P, 오른쪽에는 P 인버스가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단위 행렬도 단위 행렬 왼쪽에 P를 곱하고 오른쪽에 P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은 곱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가운데 끼어서 곱해져도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P와 P 인버스 곱하게 되니까 결국은 역행렬이라는 것은 P와 곱해서 단위 행렬 돼야 되니까 단위 행렬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전체가 왼쪽에는 P가 곱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P 인버스가 곱해져 있다라고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값만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항에다가 안쪽에 단위 행렬 플러스 dt 플러스 d제곱 e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d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점점점 이렇게 된 이것을 더한 값을 곱해주면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a 대신에 d라는 대각행렬이 와 있는 거니까 d라는 이 대각행렬에 대한 행렬지수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A의 행렬 지수 함수 E의 AT승이 A라는 행렬이 대각화 가능이면 결국 이 대각행렬 D의 행렬 지수 함수 이것만 계산해서 양쪽에는 A를 대각화하는 가역행렬 P와 그 인버스 P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E의 AT승을 구해라 했는데 간단하게 E의 DT승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E의 DT승을 구해서
P와 P 인버스를 왼쪽 오른쪽에 곱해주면 E의 A 티승하고 같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렬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행렬 지수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니까 예, 이런 성질을 가져요. 이 성질은 결과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E의 A 티승은 결국 여기 변수 T가 있으니까 그 행렬을 미분해 볼 수 있어요. 행렬이 원소가 함수로 표현됐을 때 그 행렬을 미분한다라는 것은 그 원소를 각각 미분해서 그 원소가 있는 위치에 써주면 돼요. 원소들을 미분해서 거기에 놓으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 행렬 지수 함수를 t로 미분하면 그냥 지수 함수 미분하듯이 똑같은 성질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해서 지수 함수 그대로 쓰고요. AT를 T로 미분하면 A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 행렬 A가 곱해지면 돼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이건 각각을 미분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기억하면 되고요. 역시 지수 법칙처럼 그런 지수 법칙을 또 가지고 있어요. E의 A 플러스 A 곱하기 T 플러스 S승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것은 AT 플러스 AS죠. 승수의 AT 플러스 AS승 하는 게 왔으니까 지수 법칙으로 E의 AT승과 E의 AS승을 곱하면 돼요. 해서 이 두 개의 행렬 지수 함수를 곱하면 이 행렬 지수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결과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E의 AT승이라는 것이 이 행렬 지수 함수가 어떤 행렬이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연습을 했죠. 그 행렬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버스는 E의 마이너스 AT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의 행렬 지수 함수가 A라는 행렬의 행렬 지수 함수의 역행렬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용할 때에는 이 성질을 써서 응용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각화를 통해서 어떤 행렬의 행렬 지수 함수를 구해 볼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5.3 볼까요? 행렬 A가 4-1, 0, -2, 4-1, 0-2, 4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행렬의 행렬 지수 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얘기한 대로 이 행렬을 대각화할 거고요. 대각화해서 행렬지수 함수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대각화 앞에서 배웠죠? 대각화 하려고 하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셔야 되고 그래야 고유값을 가지고 대각행렬을 만들 수 있고 고유벡터를 가지고 그 대각 원소의 고유값 써놓은 그 순서대로 맞춰서 열을 맞춰서 써주시면 그게 가역행렬 P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고유값부터 계산해야 돼요. 고유값은 특성방정식을 푼다. 배웠죠? 그럼 특성방정식을 풀겠습니다.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라는 게 특성방정식이죠. A-람다 i는 이 A의 대각원소에서 람다를 빼주면 돼요. 나머진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대각원소에서 람다를 빼면 전부 4-람다네요. 그렇죠? 이제 이 행렬식을 계산해서 0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행렬식 계산하는 것도 배웠어요. 계산해 볼까요? 먼저 플러스부터. 이렇게 4-람다 3번 곱하면 3승이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건 0이죠. 이렇게 곱한 것도 0이죠. 왼쪽 이렇게 곱하면 0이죠.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두 개 곱한 건 2, 뺄 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4-람다가 곱해질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뺄 텐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2예요.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바꾸고 4-람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람다가 두 번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4-람다. 그렇죠? 앞에 항도 4-람다가 있고 뒤에 항도 4-람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4-람다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면 앞에는 4-람다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제곱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8람다, 그리고 플러스 16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뒤쪽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16에서 4를 빼면 12.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12가 앞에 곱해지게 되죠. 그렇죠?
이제 람다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12 2차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이것은 람다 마이너스 2와 람다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2와 6 더하면 8이고요. 2하고 6 곱하면 12이고요. 그렇죠? 해서 거기에 4 마이너스 람다가 곱해진 거니까 이제 이게 0이 되려면 첫 번째 항이 0 되려면 람다가 2, 두 번째 항이 0 되려면 람다가 6, 세 번째 항이 0이 되려면 람다가 4가 돼요. 그래서 고유값은 2와 4와 6 서로 다른 세 개의 수가 나왔죠. 그렇죠? 실수 범위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이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고유 벡터 구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동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람다가 2인 케이스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람다가 2면 a-2ix가 0 벡터다라는 이 동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우리 방정식 푸는 거 다 배웠고요. a-2i 개수행렬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대각원소에서 2를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대각원소가 전부 4-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각원소만 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개수행렬 a-2i 이것은 2-1, 0, -2, 2, -1, 0, -2, 2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피벗 선택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들려면 더하면 되네요. 여긴 0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럼 조작 안 해도 되죠? 1행을 2행에 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열 0이고요. 더하면 1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수가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2행에다가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2행에 2 곱해서 3행에 더하면 여기 0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2 곱해서 더하면 0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이게 떨어졌죠? 그럼 여긴 다 0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이 두 번째 피벗으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2행을 1행에 더하면 되죠. 그럼 0이죠? 해서 1행이 2, 0 이렇게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 하고 바뀌었어요. 이 오른쪽은 는 오른쪽은 전부 0이니까 그대로 0으로 하고 두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연습을 다 했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여기 피벗 있고 나머지 0으로 바꿨고 여기 피벗 있고 나머지 0으로 바꿨고 그럼 RREF가 되려면 이 피벗만 1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2분의 1 곱하면 첫 번째 행이 1, 여기다 곱하면 0, 여기다 곱하면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바뀌었어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여기 피벗, 여기 피벗. 피벗 1이고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다 0으로 바뀌었죠? 그럼 미지수가 3개인데 여기 피벗이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로 처리. 그렇죠? 해서 z가 t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z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니까 첫 번째 미지수 여기다 t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t 넘겨주면 플러스 2분의 1t 해서 x는 2분의 t. 그렇죠? 두 번째 미지수 y는 두 번째 행에서 구해요. 여기다 t 곱하고 넘기면 됩니다. t 곱하면 마이너스 t 넘어가면 플러스 t 해서 y는 t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고유 벡터라는 것은 x라고 써볼까요? x, y, z로 표현되는 벡터인데 z는 t라고 뒀고요. 그걸 가지고 x는 2분의 t, 그렇죠? 그리고 y는 t 하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t, t가 되죠. 2분의 t를 끄집어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2분의 t를 끄집어냈으니까 2, 세 번째도 2분의 t를 끄집어냈으니까 2로 바뀌어야 되죠. 해서 고유 벡터는 1, 2, 2라는 이 벡터의 스칼라배예요. 근데 고유 벡터는 0 벡터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t는 0이 아닌 수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 1, 2, 2가 대표 고유 벡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해서 얘가 대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얘가 대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만 하나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해 볼게요. 예, 람다가 4가 있었죠?
람다가 4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방정식은 a-4ix가 0벡터다. 그렇죠? 역시 a-4i에 이 개수행렬, 이 행렬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얘를 RREF로 고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대각원소에서 4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대각원소가 전부 4를 빼주면 4-4 전부 0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A-4i는 0, -1, 0, -2, 0, -1, 0, -2, 0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첫 번째 피벗을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원소가 0이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꿔야 되네요. 0 아닌 게 있으니까. 그렇죠? 바꾸면 -2, 0, -1, 0, -1, 0, 0, -2, 0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두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하면 세 번째 행을 얻을 수 있어요. 비례하지요. 비례하니까 바로 0으로 떨궈도 됩니다. 그렇죠? 바로 0으로 떨굴게요. 자, 그러고 나니까 0으로 떨구고 나니까 이제 모양이 여기 첫 번째 피벗이 있고 아래쪽엔 다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아래쪽도 전부 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끝났죠? 그렇다면 다시 세 번째 행은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것도 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작업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럼 피벗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 남은 피벗을 전부 1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2분의 1을 곱하고요. 두 번째 행은 -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곱해주면 예, 여기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2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1이 되죠. 여긴 0이고 여긴 나눠주면 2분의 1이 되죠. 여긴 -1을 곱할 거니까 1이 되고 나머진 다 0이죠. 다 됐죠? 그럼 피벗이 1이고 이 피벗도 1이고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전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0으로 떨어졌고 그렇죠? 그럼 피벗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역시 세 번째 변수는 자유변수. 그렇죠? 해서 Z는 T라고 놨고요. 그러면 첫 번째 변수는 여기다 T 곱하고 넘기면 -2분의 T. 두 번째 변수는 여기다 T 곱할 텐데 여긴 0이니까 곱해도 0. 그럼 넘겨도 0. 해서 두 번째 변수는 그냥 0이죠. 그렇죠? 해서 고유 벡터는 XYZ라고 하면 Z는 T라고 썼고요. 그걸 가지고 XY 표현했는데 X는 -2분의 T였고요. Y는 0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2분의 T를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는 1이고요. 두 번째 원소는 0이고요. 세 번째 원소는 -2분의 t를 끄집어냈으니까 -2죠. 그래서 대표는 1, 0, -2고요. 이게 고유 벡터가 되려고 하면 0 벡터는 안 되니까 t는 0이 아닌 스칼라고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대표. 자, 이제 세 번째 고유값만 남았어요. 6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유값 6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려면 a-6ix가 0벡터다라는 동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이제 대각원소에서 전부 6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개수행렬은 -2, -1, 0, -2, -2, -1, 0, -2, -2가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첫 번째 피벗으로 그 아래쪽에 걸 전부 0으로 떨굴 거예요. 세 번째 행은 0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두 번째 행만 0으로 바꾸면 되는데 -2, -2니까 첫 번째 행에 -1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면 되죠. 그럼 0이 되죠. -1 곱해서 더하면 -1이 되죠. -1 곱해 더하면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놔두고 나니까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비례해요. 그렇죠? 그럼 비례하면 0으로 떨굴 수 있죠. 그렇죠? 해서 0으로 떨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피벗 아래쪽에 다 0이 됐고요. 두 번째 피벗 아래쪽에 다 0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로 -1을 없애야 되는데 두 번째 행에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 떨어져요. 그렇죠? 이쪽은 0이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똑같이 쓰면 되고요. 자, 그럼 -1 곱해 더하면 여기 0으로 바뀌죠. 그렇죠? 해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1 곱해 더하면 -1 곱한 게 1이니까 0에 더하면 1이죠. 해서 여기는 1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산을 시행하면 -2, 0, 1, 0, -1, -1, 0, 0, 0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피벗, 여기 피벗.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전부 0. 바꿨으니까 피벗만 1로 바꾸면 돼요. 해서 얘를 1로 바꾸려면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행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 0,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2행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 1, 1. 다 됐죠? 피벗 1이고요. 두 번째 피벗 1이고요.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전부 0이고요. 그렇죠? 끝났죠? RREF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변수는 남았으니까 자유변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유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이 자유변수 z는 t를 가지고 x하고 y를 표현하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x는 첫 번째 행에 있어요. t 곱하고 넘겨줘요. 그러면 t 곱해서 넘기면 2분의 t. y는 두 번째 행에 있어요. 여기다 t 곱하고 넘길 거예요. t 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t. 정리 다 됐죠? 해서 고유 벡터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z는 t고요. x하고 y는 t로 표현해서 x는 2분의 t, y는 마이너스 t. 다 됐죠? 예, 이제 2분의 t라는 스칼라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2분의 t를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고요. 세 번째 2분의 t를 끄집어냈으니까 거기에 2를 곱해야 t가 되죠. 다 됐죠? 해서 2분의 t라는 스칼라에서 t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고유 벡터니까. 그러면 얘가 대표죠. 1, 마이너스 2, 2가 대표예요. 다 됐죠? 예.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다 구했으니까 대각화하는 D와 P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D는 대각 원소를 고유값으로 주고 나머지는 0으로 주면 됩니다. 순서는 여러분 정한 대로 아무렇게나 줘도 되지만 그 순서에 맞게 P의 순서가 결정돼야 돼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고유값을 대각 원소로 2, 4, 6 순서로 줬어요. 그러면 고유값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의 대표를 첫 번째로 써야 되고요. 고유값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두 번째로 써야 되고요. 고유값 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세 번째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P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맞아야 D와 P를 가지고 우리가 A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안 맞으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순서 맞춰줬고요. 그렇다면 D, P 계산했으니까 이제 대각화하기 위해서는 P 인버스가 필요하죠? P 인버스 구하는 것도 우리 역행렬 구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가볼까요? 가우스 소거법으로 가보겠습니다. P의 역행렬은 왼쪽에다가 행렬 P를 쓰고 오른쪽에는 단위 행렬을 쓰고 왼쪽에 있는 행렬을 RREF로 고치면 즉 단위 행렬로 바꾸면 얘를 단위 행렬로 바꾸면 그때 같은 연산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단위 행렬이 뭔가로 바뀔 텐데 그게 바로 P 인버스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연산을 시행하면 돼요. 가볼까요? 1을 가지고 아래쪽에를 0으로 떨굴 거예요.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 곱해 두 번째 행에 더할 거고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할 거예요. 오른쪽도 똑같이 시행할 거예요. 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부터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4예요.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에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행 마이너스 2 곱해 더합니다. 0이죠? 마이너스 2 곱해 더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해 더했어요. 0이죠? 오른쪽도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해 더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 더했어요. 0이죠? 마이너스 2 곱해 더했어요. 이렇게 1이죠? 다 됐죠? 0으로 다 떨궜으니까 하나 내려가서 두 번째 피벗 선택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걸 0으로 떨굴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돼요. 똑같이 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8이 됐어요. 오른쪽도 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2가 됐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에요. 그렇죠? 다 됐죠? 예. 이제 세 번째 피벗을 선택하면 되고요. 얘를 1로 만들 거니까 8분의 1을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행에 8분의 1을 곱합니다. 이 전체 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됐고요. 8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 됐고요. 8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고요.
8분의 1 곱하면 8분의 1이 됐어요. 됐죠?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거꾸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피벗 1을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떨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행에다가 4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면 되고요.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행부터 가볼까요? 4 곱해 더합니다. 그러면 0이 됐어요. 그렇죠? 4 곱해 더하면 0입니다. 여기는 앞에 건 0이니까 4를 곱해도 0이고 더해봤자 위에 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왼쪽에 건.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 이제 갑니다. 4 곱해 더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4 곱해서 더합니다. 4 곱하면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여기다 4 곱해서 더합니다. 4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여기다 4 곱해서 더합니다. 4 곱하면 2분의 1이죠. 0에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해서 2행이 바뀌었어요. 이제 1행 마이너스 1 곱해 더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여긴 0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왼쪽은 00이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죠.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른쪽 신경 씁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여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1하고 더하면 4분의 3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4분의 1이고 더해주면 4분의 1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다 됐죠? 예, 이제 위에 걸 다 0으로 떨궜으니까 예, 여기 두 번째 피벗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 이걸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떨궈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1을 만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 피벗을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0, 1, 0이 되죠. 그렇죠? 오른쪽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죠. 0에다 곱하면 0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렇죠? 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걸 1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떨굴 거예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여긴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할 텐데 그건 0이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할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건 4분의 2예요. 여기다 더하면 4분의 1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할 거예요. 그건 4분의 1이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해 더할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면 4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했으니까 8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다 됐죠? 그러고 나니까 왼쪽 행렬이 1, 1, 1. 대각원선 전부 1이에요. 피벗이 다 1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피벗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단위 행렬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단위 행렬이 바뀐 결과가 있죠. 예, 이게 바로 P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P 인버스는 이렇게 오른쪽 행렬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분의 1, 0,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행렬 지수 함수를 정리합니다. 2의 AT승 하는 거였는데 A를 대각화했어요. PD, P 인버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의 AT승은 P 곱하기 대각 행렬의 행렬 지수 함수 2의 DT승 곱하기 P 인버스예요. 그렇죠? 예. 이제 P는 우리 그 고유 벡터를 가지고 대표로 예, 대각 그 우리가 구했던 고유값 거기에 대응하는 그 순서 대각행렬의 고유값은 그 순서대로 열로 늘어나서 얻었어요. 해서 P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렇죠? 2의 DT승 하는 것은 이건 쉬워졌죠. 그렇죠? 2의 DT승 하는 것은 이 고유값을 가지고 만든 건데 고유값이라는 것이 2, 4, 6이었어요. 그렇죠? 2, 4, 6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2의 2t승, 2의 4t승, 2의 6t승이에요. 그렇죠? 예,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P 인버스는 금방 계산했죠. 여기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P 인버스. 그렇죠? 예, 다 됐죠?
이제 이 세 개의 행렬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곱하기는 앞에서 행 선택하고 뒤에서 열 선택해가지고 곱하면 돼요.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그 다음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앞에 두 개 곱하면. 거기다가 다시 이걸 곱해야 되니까 또 곱하기 순서대로 앞에서 행 선택하고 뒤에서 열 선택하고 곱하면 됩니다. 2의 2t승하고 4분의 1, 2의 4t승과 2분의 1, 2의 6t승과 4분의 1 곱해서 1행 1열에 놓으면 되고요. 1행과 2열 곱해서 1행 2열, 1행과 3열 곱해서 1행 3열, 2행과 1열 곱해서 2행 1열, 2행과 2열 곱해서 2행 2열, 2행과 3열 곱해서 2행 3열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확인해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행렬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